오늘은 조금 특별한 물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통신 장비, 서버 장비, 산업 장비, 특수 장비 등 여러 종류의 전자기판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해군 장비에서 나온 전자기판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창원에서 오신 사장님께서 해군 장비에서 분리된 전자기판들과 일반 산업용 기판들, 해군 장비 내부에서 사용되던 금도금 접촉핀을 함께 가져오셨습니다. 기판들은 매입 신청, 금도금 핀은 금 추출 의뢰로 접수된 물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금이 많다, 귀해 보인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기판들이 어떤 환경을 전제로 설계되었는지, 왜 해군 장비에서는 금도금이 필수적이었는지, 어떤 부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금 회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부분을 구조 중심, 설계 의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군 장비 기판은 일반 통신 장비나 서버 기판처럼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해군 장비는 운용 수명이 길고 장비 교체 주기가 느리며 폐기 과정도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함정 장비, 통제 장비, 신호 처리 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운용이 끝나더라도 바로 폐기되지 않고 예비 자산, 교육용, 분해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군 장비에서 나온 기판을 다뤄보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 기판들은 단번에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 기판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해군 장비 전자기판은 민수 장비와 출발 전부터 다릅니다. 민수 장비의 전제는 비용 효율, 소형화, 집적도, 교체 전제이고 해군 장비의 전제는 신뢰성, 환경 내구성, 장시간 연속 운용, 고장 가능성 최소화이죠. 해군 장비는 염분이 많은 해상 환경에서 운용됩니다. 습도, 염분, 진동, 온도 변화, 이 네 가지는 전자기기에게 가장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금도금은 단순히 비싸서 쓰는 재료가 아닙니다. 해군 장비에서 금도금이 사용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 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리, 은, 니켈은 공기와 습기에 노출되면 산화됩니다. 하지만 금은 산화되지 않습니다. 염분이 많은 해상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집니다. 두 번째, 접촉 저항이 안정적입니다. 신호가 오가는 접점에서는 미세한 저항 변화 하나로도 신호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도금 접점은 접촉 저항 변화가 적고 반복 접촉 후에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해군 장비에서는 접촉 횟수가 많거나 신호 신뢰성이 중요한 부위일수록 금도금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장기 보관에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해군 장비는 장비를 분리해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접점이 산화되어 있다면 다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금도금은 보관 안정성에서도 압도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이번에 들어온 해군 장비 기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입니다. 세라믹 패키지 부품이 다수 사용되고 금도금 캔 형태 부품도 다수 존재하며 슬롯, 커넥터 접점의 두꺼운 금도금과 최신 소형 칩보다는 구형 고신뢰성 부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진에 나온 부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눈에 띄는 부품은 흰색 바디의 IC입니다. 세라믹 딥 IC는 과거 군수, 항공, 우주 장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던 패키지입니다. 내습성, 열 한정성, 장기 신뢰성에서 플라스틱 패키지 IC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금도 특수 장비, 군수 장비 일부에서는 세라믹 패키지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작고 납작한 직사각형 형태의 금색 IC. 세라믹 플랫 패키지 IC의 특징은 세라믹 기판과 납작한 구조, 다핀 구성, 리드 전체 금도금으로 고신뢰성, 고진동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형태입니다. 주로 군수, 항공, 위성 장비에서 사용됩니다. 이번 사진에서 보이는 금색의 직사각형 금속 캡을 가진 부품. 하이브리드 IC 모듈은 단일 칩이 아니라 세라믹 기판 위에 저항,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IC 다이를 직접 실장하여 하나의 모듈로 만든 구조입니다. 즉, 직접 회로 이전 세대의 고신뢰성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품이 해군 장비에 많이 쓰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장 시 전체 교체가 쉽고 열 방출이 안정적이며 환경 변화에 강하죠. 외관만 봐도 금도금 면적이 넓고 표면 처리 수준이 일반 민수 장비와 다르단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한기판에 여러 개의 골드 CPU가 장착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CPU가 많으니까 금도 많겠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수보다 배치 방식입니다. 해군 장비에서는 하나의 고성능 CPU의 모든 연산을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개의 연산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일부 블록에 문제가 생겨도 장비 전체가 즉시 마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판을 보면 소형 또는 중형의 세라믹 CPU가 여러 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카드 엣지 커넥터와 슬롯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커넥터들은 단순히 한번 곱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복 삽입, 진동 환경, 장기 운영,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점들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금도금 두께가 두껍게 설계됩니다. 슬롯은 신호가 오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지점에서 접촉 불량이 발생하면 신호 손실, 통신 오류, 장비 오작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군 장비에서는 슬롯 접점에 대해 두꺼운 금도금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기판을 가까이 보면 민수 장비와 색감부터 다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군 장비 기판의 금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한 부품에 금이 몰려있지 않고 기판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접점, 리드, 본딩, 패턴 등 신뢰성이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접하면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도금 두께, 접점, 세라믹 부품 비율, 고신뢰성 부품 구성. 이 네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도시광산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군 장비에서 나온 전자기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물량 중 또 하나의 핵심, 해군 장비에서 분리된 금도금 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뢰로 들어온 부품은 단순히 금핀이라고 뭉뚱그려 부를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이 부품은 장비 내부에서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도금 접촉핀으로 반복 접촉과 산화 방지를 위해 표면에 금도금이 적용된 부품입니다. 금도금 핀은 겉으로 보면 전부 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명확하게 층을 이룹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베이스 금속은 구리로 기계적 강도와 전기 전도성을 중간층은 니켈으로 금과 베이스 금속 사이의 확산 방지층이며 도금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표면층은 금으로 접촉부를 보호하며 산화 방지, 신뢰성 확보가 주 목적입니다. 이 구조는 해군 장비뿐 아니라 항공, 우주, 군수 장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금 추출 의뢰로 들어온 금도금 접촉핀의 총 중량은 3.09kg. 이 물량은 실험용으로도 데이터 비교용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단순 샘플 수준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금도금 FP12 데이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FP12를 분석기로 측정했을 때 금 함량은 31.53%, 그리고 실제 금 추출 결과는 1kg당 약 22.82g였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분석기 수치가 높으면 결과도 높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핀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리해서 비교해보면 FP12는 도금 면적이 매우 넓고 도금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으며 베이스 금속은 구리, 분석기 수치는 31.53%로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회수량은 구조에 의존한 형태였죠. 반면 금도금 핀은 도금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으며 도금 두께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입니다. 베이스 금속은 구리와 니켈, 분석기 수치는 21.04%로 FP12의 분석기 수치보다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 회수량은 도금 두께에 의존하는 형태이죠. 즉, 분석기 수치는 면적 영향을 크게 받고 실제 추출 결과는 도금 두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차이가 이번 실험의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같은 금도금이라도 구조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데이터로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FP12는 분석기 수치가 높았고 금도금 P는 분석기 수치가 더 낮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제 추출 결과도 같은 흐름을 보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핀들을 직접 추출 공정에 투입해 실제 회수된 금의 양과 특성을 과정부터 결과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과 결과 사이의 차이,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는 다음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택과 믿음이 오늘의 가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정직한 기준, 더 정확한 과정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26년이 건강과 평안, 그리고 더 큰 결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